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83페이지죠. 제2절 취득의 의 펴놓으시고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의 의, 취득의 유형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이제 종합 문제 속의 지문에 잘 나오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얘기고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이게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위탁자의 수탁자로.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위탁자예요. 믿고 맡긴 것뿐이고 수탁자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적 취득으로 역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지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였잖아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역시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수탁자가.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이에요.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보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집 전세 얻어요. 전세권 취득합니다.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지상권, 지역권, 또 저당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이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역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얘네들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다시요.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 유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요.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그러면 취득 유형은 먼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령은 또 이렇게 나와져요. 사실상 취득령은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건축물 신축이요. 맨 땅에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고요. 신축, 재축, 취득세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도 건물 신축했을 때 또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요. 그래서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도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인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등. 민법상 시효 취득을 비롯해서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무상취득 유형을 보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아니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도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의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요.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매매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여러분 갑소유의 예를 들어서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다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등등. 어떻든 간에 근데 취득세는요. 사실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 또 보세요.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단 예외가 있는데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주문받아서 현대 미포조선에서 그리스 선조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있죠?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요. 머리글자 핥아서 어떻게 외우냐? 차, 기, 항, 선이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해요. 현대자동차에서요.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조립 생산 라인에서 완성차 딱 만들면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가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 같으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물론 옛날 시험에 예전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보면서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밭을 갖고 있는데요. 대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이죠.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가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 사례 같으면 지금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잖아요. 이 가치 증가분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목 변경은 이 증가한 가액 4억에다가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근데 토지 지목 변경은 단순히 토지 지목이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가액의 증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선박이요.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자동차 같으면 엔진 교체한다거나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뭐 적재력량 변경한다거나 또 선박 같으면 용도 기관 또 뭐 배 재질 이런 것들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배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서요. 제 자동차 엔진을 교체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월부터 톨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그래서 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해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또 건축물을 개수해요. 개수는 고치는 건데 얼마나 고쳐야 되느냐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알 필요 없고 공법에서 여러분 공법에 배우는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개수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보세요. 과점주주란 자가 있어요. 어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비상장법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60%면 60%, 70%면 7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돼요. 과점주주가 어떤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직접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더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다 유형들입니다.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를 머리 글자를 떠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등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같은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겨서 들받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제2절 취득에 의해서 1취득의 개념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취득이란 밑줄이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제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소송 등과 그 밖의 유아 유산 취득으로서 또 세 번째 줄 여기부터 비춥니다. 원시 취득. 가론에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냐. 무슨 얘기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토지 수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용권자가로부터 이제 토지 소유자에서 수용권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수용의 경우 원시 취득이긴 한데 이게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요. 어떤 간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쭉 밑줄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취득세는 제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고 그랬죠.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자 그런 얘기고 일체 취득을 말하고 무상 취득은 과세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읽어볼게요. 취득세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축,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2번 실질주의요. 사실주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취득세에서는 등기, 등록 등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를 각각 취득자로 보아 과세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도 자세히 배웁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를 취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 허가 등이 형식 갖출 때 불구하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행위, 취득 유형을 보면 8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84페이지 보시니까 그 표에 취득 유형 제가 소개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취득 유형이요. 사실상 취득, 승계 취득, 유상 승계 취득.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이런 것도 읽어보시는 거고, 무상 승계 취득, 증여 상속 같은 무상 취득이요. 다 취득세 부과된다는 거 읽어보시는 거고, 85페이지 원시 취득이요. 공유수명 매립간척에 한 토지 취득 같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차량 등의 제조요. 원래 원시 취득은 과세가 되는데 다만 차량계 장비 항공기, 자 그 다음에 제조 조립과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은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몇 줄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차기항수.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지만 원시 취득이 과세지 않는 4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원시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거고 간주 취득보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이요. 8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밑줄이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넘어갑니다. 계속 밑줄이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의제 본다는 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심화 내용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2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비상장 법인에 대해요. 과점주주는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됐을 때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거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해요. 자, 그래서 뭐 우리 저 부동산 사자,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거 팔자,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여도 이사회 추청 의결 결의 등을 거쳐야 되니까 지멋대로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비상장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밑줄이고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자들의 소유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주처총액의 또 밑줄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개념이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고 50% 초과하는 주주라고 돼 있고 이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준용 따라가는 건데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50% 초과로 돼 있었고 소득세법에는 과점주주 그러면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점주주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나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는 거지.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만 또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밑줄자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요 해가지고 설 명절 지나면요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그래요. 뭐 부동산 관련한 것을 하든 뭘 하든 뭐 해보려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 비상장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에? 뭐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광명에서는? 야 진짜. 자 제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어떤 곳에서는 우르르 손을 듣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수강생분이 엄청 많은 곳에서 딱 한 명만 손 드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제 주식을 사겠다고 묻지마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그런 분들한테는 저를 믿고 그냥 무조건 사겠다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30일의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축복해 드리는데 강명은 축복받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흔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요. 주식을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하고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독과점 목적으로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이런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세요. 자, 과점주의 주취득 기형에 나온 김에 보세요.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비상장 법인에 주주가요.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자, 주식이 보유하는 비율이 30%, 얘 40%, 또 병 30%입니다. 과점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70%. 갑과 을은 과점주주입니다. 그럴 때 이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그래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주취득에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과점주지 주취득과 관련해서 이따가 나오지만 자세한 내용이 과세되는 지분비라는 자세한 내용이 29회 시험 때 과점주주 주취득이 독립화문제가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 제가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고 안 나왔고 31회 시험도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잖아요. 근데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비상장 법인이 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무 없어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는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또 자, 과점주주의 주취득이요.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된다는 거. 법인 설립 시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건축물 개수요. 자, 건축법정에 따른 대손 등의 개수로 쭉 밑줄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납세무자 제3절 중요한 건데 보기 전에 있잖아요. 과세 대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3페이지로 갑니다. 자, 뒤로 가시면 93페이지에 제4절 과세 대상이 나와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제4절 과세 대상을 보시면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취득세 예상은 요걸 좀 지우고 한번 여기 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스토리텔링으로요. 7080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7080 세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예상을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를 꿈꿨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자,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었더니 이쪽이 친정인 수도권에 사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 생겼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포항공항으로 간다 그랬더니 강의 한참 했더니 나중에 또 어떤 수강생이 이쪽이 고향인 어떤 수강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쌤, 저희 동네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예. 주로 저희들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또 하여튼 공항 갔다가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바다를 보고 소위를 합니다. 푸근한 고향 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맨날 소위를 하고 낚시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타임에 소개해드리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생진 시인이라고요.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바다 갈 일 있으면요. 성산포 앞바다, 제주 성산포 앞바다가 아니더라도 바다 갈 일 있으면 이 시집을 갖고 가서 바다를 보고 시를 한 편 읽고요. 시 한 편 읽고 바다를 보고 술을 마시면 더 좋습니다. 한 잔 마시고 바다를 보고 이러면 시가 내 안에 바다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시집에 보면 이런 식구들이 나와요.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제가 또 이 식구 중에 일부를 좀 각색해 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이 식구 중에 일부를 제가 각색해 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해 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이런 식으로 카톡 대문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식구 좀 제가 이제 각색해서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 펄떡인다. 점점점 이렇게 뜬 있죠. 최근에 저랑 제 근황을 모르는 이제 만난 지 오래됐던 그 동창들 있잖아요. 동창들이 카톡이 막 옵니다. 그래서 야, 잘 지내냐, 뭐 별일 없냐, 어떻게 지내냐 막 하면서 막 안부 묻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뭐 친구야, 너 어떻게 지내냐, 너는 막 하면서 답톡을 보내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안부를 묻는 카톡이 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애들이 그 뭐 카톡이 오나 그랬는데 제가 강시다 보니까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제 글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진짜 보세요.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카톡을 클릭해서 봤더니 방파제 걸터 앉아가지고 깡소주 마시면서 그냥 고독하게 막 이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막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카톡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는데 하여튼 이 사람 시처럼요. 이 사람 시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고 그렇게 소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은 맨날 바다 보고 뭐 하는 짓이냐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박 취득했어요. 어업권을 다른 사람도 샀어요. 어업권 취득에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위험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바다에서 일하면서 조금 편한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양식업 있죠. 양식업을 하려고 양식업권을 취득해가지고 양식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양식업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내 제2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 정선에 갔습니다. 여기 가면 카지노가 있죠.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하면서요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사업 구상을 하는데 담배 한 대 피면서 이 사북고한 태백의 탄광촌의 거무죽죽한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광을 사들여요. 그래서 광화권 취득에서 있죠.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요. 20개 집단을 임목을 기계 장비로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게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했죠?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 회원권, 부자는 리조트사 건설하겠어.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 스토리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를 쭉 통해서 이렇게 토지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처럼 돼요. 토지 건축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자 선박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권 취득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형 검전이죠. 광업권 취득 인목을 기장비로 쌍밀 건설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통해서 쭉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무채재산권 중에서는요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대상입니다. 양식업권이 이게 이제 2020년 올해 8월 28일부터는 취득세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 시험 언제 봐요 올해? 10월. 예? 시험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 시험 언제예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10월 30일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시행 중인 법령에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8월 28일 시행되니까 양식업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같은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등등이요.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페이지 보니까 과세 대상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표를 보세요. 부동산이요.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차량 기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이런 거 대상이고요. 각종 권리 그래가지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식, 요트형권 이런 것들도 회원권도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럴 때 부동산 당연히 토지 건축물 대상인데 토지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상대가 있는 밑줄입니다.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상대가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사실상의 토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고요.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과 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자 밑줄 긋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2번 양가로 3번 같은 것은 뭐 양가로 2번은 당연한 거고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추가한 것을 보고 양가로 3번 공부상 등재토는 등록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했을 때 물건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런 건 실질과 세원칙상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요. 여기서 건축물에는 밑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또는 미등기 건축물도 포함한다. 살짝 밑줄이요. 아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건축물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 줄글 필요는 없고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정포, 차고, 창고 같은 거.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 공법에 여러분 배우다시피 그냥 건물이요.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이요. 건물뿐만 아니라 했죠.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양가로 2번처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가지고요. 레저시설, 저장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심화해서 시설 및 시설물의 범위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범위에서 레저시설 동그라미 1번 밑줄이고요. 자, 풀장 즉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요. 어떤 종목에서 보니까 취득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19타석의 골프 연습장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20타석 이상이어야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취득세에서 레저시설 나왔다. 그럼 항상 뭘 떠올리냐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항상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떠올립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시설물들은 줄곧 외우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하여튼 이런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95페이지.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심화. 2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라든가 일정한 발전 시설,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제목 위주로 스토리로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또 그 다음에 97페이지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고요. 97페이지 맨 아래 필수 예제 문제 봅니다. 취득세 과세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 자, 농지 당연히 대상이죠. 또 교환은 유상취득이고, 건축물 증축,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토지 지목 변경은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 이렇게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바로 그냥 이재기감입니다. 이거는.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매매에 의한 특허권의 취득이야. 무채지상권 중에서는 보세요. 아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얘네들이 대상이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특허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저 스토리에. 어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이지 특허권이 있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콘도용권은 대상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갑니다.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납세 의무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 80 여러분 7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에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납세 의무자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근데 자 시간이 조금 뭐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잠깐 쉬었다가요 또 본격적으로 납세의무자 요구를 쭉 한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